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김경국의 여의도 25시 시작하겠습니다. 늘 느끼는 생각이지만 정치 정말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의 동지는 내일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서 있을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다이나믹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검찰 인사를 단행했죠.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차장 모두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상의는 했는데 이 총장이 아마 바라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손발이 잘려나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에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인사에 대해서 할 말 없다 이렇게 입을 닫았습니다.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한때는 친윤이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고 임기가 정해진 이원석 총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사팀 지금 전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으로 선발을 마쳤던 이른바 찐윤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불만은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처럼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역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지금 재기 수사가 명령이 내려져 있죠. 그리고 이준석 성접대 관련 무고죄, 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관련해서 국고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김건희 여사의 수사처럼 같은 기준으로 속도를 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유철 수원지검장, 그리고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그리고 또 돈봉투 정치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련 소식은 조금 이따가 아시아투데이 기사 소개할 때 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왔던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쟁,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중심체가 기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추미애 당선인 이번에 6선에 당선됐죠. 경기도 하남갑입니다. 그제입니다. 친명계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추미애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와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하루 전인가 이틀 전쯤에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오선의 정성호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대결 구도로 지금 이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벌써부터 우원식 의원을 향해서 지금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추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경선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냥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고 물러서라 이 말이죠. 추미애가 답인데 순리에 역행하려 하나 왜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느냐, 대세 양보해라, 이런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아마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의기양양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날 무록 제거를 위한 입원 치료를 명분으로 병원으로 사라진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 무록 제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지난 9일 입원해서 오늘 퇴원한다 했으니까 아마 6일 정도 지금 입원해 있었는 셈인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무록 제거하는데 입원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응감생심 서울대병원에서 6일씩이나 입원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입원해 있으면서도 국회의장 교통정리 다 했죠. 그리고 네이버 라인 관련해서 또 반일 감정 부추기는 오만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무록 제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으로 가서 아니면 어디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진짜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 입원실 그 기간 동안 입원실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 한마디 나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이러니 정권을 잡고도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질이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 얘기만 자꾸 나오면 제가 자꾸 열이 받아서 또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1인 독재 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했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랬죠. 박찬대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원내대표 경쟁자가 당선인은 아니죠. 의원들 여러 명이, 중진 의원들 여러 명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생각을 하고 또 예고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대됐죠.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가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낙점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쟁자가 다수였는데 다들 하나둘 사퇴했듯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넘버 2입니다.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난번에 피습당했을 때 그때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야당 대표 7인가 8인 그쯤 됩니다.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 의전서열에 있는 사람이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낙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 삼김 시절에는 당 총재가 지명하는 것이 관례였죠.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였죠. 국회의장이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심지어 DJ 시절에는 그때 한나라당입니까? 당 명칭이 헷갈리네. 어쨌든 보수정당 계열이 일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J 여당의 국회의장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국회의장을 임명한다, 사실상 낙점한다. 그래도 큰 건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상황이 다른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 우상호 의원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인데 그런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회의장 자리를 굳힌 추미애 당선인 이재명 대표가 잘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아직 의원들 간의 우원식 의원과 최종 투표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후보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아마 마지막까지 표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일찌감치 국회의장은 중립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실 국회의장이 됐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국회 걱정도 되고 이제 협치를 위한 원래 국회의장은 여야가 다툴 때 중재도 하고 또 협치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그런 노력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낙점한 것을 놓고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원래 좌충우돌형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삐끗하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미애 당선인의 성향을 이재명 대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 당선인에게 국회의장을 줄 생각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친명인 정성호 또는 조정식 의원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만 봐도 추미애가 아닌 조정식 내지 정성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딸들이 사실은 추미애 당선인의 선명성 있는 추미애를 원한다. 이래서 개딸들의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정성호, 조정식 둘 중에 한 사람을 민다면 국회의장을 만들 수는 있었겠죠.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개딸들,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6월 7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선고를 받는데 그 1심 선고에서 이화영 부지사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 또 커다란 사법 리스크 하나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분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추미애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추미애 당선인 역시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꽁하고 이렇게 한귀퉁이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개딸들의 지지를 확인했죠. 개딸들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미애 당선인 나름대로 속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완벽하게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 같지만 그 귀퉁이 한 귀퉁이에 이 대표 리더십의 구멍이 확인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회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원내대표와 방금 말씀드린 국회의장 그렇게 사실상 지명했죠. 거기에 또 자기의 대표 연임까지 지금 셀프 추대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로는 어딘가 좀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171석 정당의 대표로서 확실한 방탄복을 입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대표 연임을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대표 지금 사실 3D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정청래, 장경태 이런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사실상 경의하는 이재명 대표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연임론을 띄우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당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여론이 일지 않을까요? 혼자서 다 해먹는다. 그런 비판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강성 드라이버를 밀어붙일 것인데 그런 강성 정당의 거대 정당의 대표 역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건 간에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고 그제 저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장관이 자택 근처 한 중식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보수 정당의 핵심 자산이죠. 이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손을 잡고 국민의힘을 다시 건강한 정당,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정당으로 되살리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먼저 아시아투데이 지면 소개를 할 텐데 우선 사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기사, 또 오늘 아침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 반발을 비롯한 검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 가운데는 조국 독도행 삼가야 할 경솔한 정치 포퓰리즘 이런 제목이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말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조국의 은행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찬탈 시도와 관련해서 반일 감정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조국은 지금 반일 선동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중단 사태 때도 죽창가를 부르면서 한일 관계를 파탄냈던 장본인이죠. 이번에 또 독도로 가서 반일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 같은 짓을 해서 오히려 지금 독도를 분쟁지역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입니다. 조국 독도행 삼가야 할 경솔한 정치 포퓰리즘이다. 이런 제목이 사설인데요. 조국 대표가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표적 소통 앱인 라인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의 방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 12일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또 독도는 우리 땅, 라인도 우리 것 이렇게 한껏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국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독도 우리 땅입니다. 알만한 사람 말 안 해도 우리 땅이고 그리고
조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 안방에서 손님들에게 여기 우리 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의 이 같은 행동은 이미 백방으로 노력 중인 정부를 그림자 취급하고 오히려 사태를 꼬이기 위해서 정부 공격의 소재로 삼겠다 이런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네이버 측은 일본 측 동업자인 소프트뱅크 측에 50%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을 강압적인 힘을 빌려 일본화하려는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라인 지분 처리 문제는 중대한 경영상의 판단과 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경영상의 문제를 항일 정신으로 포장한 억지 춘향식 정치 포퓰리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섣불리 건드린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얕은 꾀에 휘말려드는 경솔한 행위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정작 역대 정부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도의 경기대까지 파견하고 있죠. 그리고 독도에 또 주소지를 준 독도 주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화 시도에 왜 우리가 스스로 일본의 분쟁화 시대에 말려들려고 합니까?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독도를 팔아먹은 조국의 주장은 독도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 노들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저녁 딤섬 회동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런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한동훈 등판론에 지금 힘이 좀 실리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등판론을 막고 지금 자기들 욕심을 챙기려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유재니 기자가 기자의 눈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훈훈 브라더스라는 기자 수첩을 썼는데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 반성하자는 취지로 통선 백서 TF가 만들어졌죠. 그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인데 조정훈 의원이 다른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정체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 의원은 정치적 경험이나 보수 정체성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인사로 평가된다. 조정훈 의원 사실 그랬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대전환을 창당했다가 작년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그 이후에 지금 영입인재 1호로 그렇게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는 철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죠. 이번 총선에서는 마포갑의 공천을 받고 당선됐는데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 의원을 지원 사격을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서 당선됐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속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둘이가 케미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훈훈 브라더스 이런 이름을 얻으면서 정치적 시너지를 기대하게 했는데 이처럼 친한동훈계로 사실은 출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 지금 조정훈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격하게 지금 저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백서 준비를 하면서 백서 설문에다 이런 내용도 포함시켰죠. 한동훈이 메시지가 도움이 됐느냐, 또 뭐 2조 심판론이 적절했느냐, 한동훈 원탑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들을 포함시켰는데 이런 설문들은 사실은 한동훈을 저격하기 위한 설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고는 또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속되게 표현하면 한동훈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까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배신자, 괴주의자, 간신배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 의원이 또 근래 들어서는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정면에서 견제하려는 술수가 아니냐 이런 풍문도 돌고 있고
당의 역사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권을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조 의원의 교토 3굴 행보에 4.10 총선의 성찰 백서가 맹탕 백서가 되는지 아는 것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유재니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일면 기사인데요. 검찰 인사 소식입니다. 1면과 7면 그리고 인터넷판에 두루 쭉 기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만 39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원석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라인이 지금 대거 배제되고 새로운 윤석열 사단이 지금 약진했습니다.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의 무장을 해제했다, 해제한 인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에서는 최근까지 전주지검이 있었는데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총지휘했습니다. 이 수사를 하면서 2개월 동안 무려 6차례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속도를 내왔는데 지난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좀 보류시켰다고 했나. 그래서 지금 수사가 좀 지체되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대부분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의 수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그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담당하는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은 특히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나 경찰 수사 종결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할 당시에 당시 경찰에서 처음에는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이창수 성남지검장이 안 된다,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재수사해서 결국 기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의 특혜 관련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간 무려 6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털었던 그런 장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에 꽤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꽤 지금 어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이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는 너무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를 수차례 촉구하면서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 보수 지지층에서도 불만이 많이 누적돼 왔었습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행태를 계속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지난 2월 달에 교체하려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차라리 나를 잘라라 이런 식으로 버티는 바람에 교체하지 못했다.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까지 파다하게 났을 정도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인사입니다. 이 같은 용산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충돌이 결국은 이번 검찰 인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정치인들의 수사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 부분만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빨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니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묶여있는 수사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이 부분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무고죄,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관광 관련한 국고손실죄, 그리고 선관위 채용비리,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건, 또 뭐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기 수사, 이거는 조국하고 임종석이죠. 뭐 이런 이재명, 조국 이런 사건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건희 여사 건만 수사를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김정숙 여사 건만 보더라도, 김정숙 씨 건만 보더라도 같은 형사 일부에 배당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씨 건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서 거기다가 특수검사, 특수부 검사 3명까지 보충해가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죠. 수사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묶여있는 사건들은 물론이고 수원지검에도 지금 정자동 이재명 대표 관련입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불법 버카 사용, 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쪼개기 후원금, 이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지금 아직 수두룩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취업, 이런 사건들, 이재명 문재인 사건도 이번 검찰 인사로 해서 아마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확실히 이원석 패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는 원래 총장과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주말 11일경가 하여튼 지난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이원석 총장 인사 협의는 한 것 같습니다.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확실한 날짜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어제 1박 2일로 출장을 가 있다가 인사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출장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겠죠.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는, 이런 질문이 쏟아지니까 검찰총장 어제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9시에 내가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어제 들어갔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이원석 총장이 말을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불만은 다 드러냈습니다.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이렇게 운을 뗐는데 무려 한 7초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7초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빛과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불만이 사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준비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기자들이 검찰 인사 시점이나 규모를 예상 못한 것이 맞느냐,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처의 다른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이렇게 뭐 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한다, 이런 주장 같으면 다른 수사에도 다 같이 적용을 했었어야죠. 왜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이 총장은 결국은 남은 임기를 다 지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의 남은 임기는 이제 4개월입니다. 9월 15일까지 정도가 아마 임기일 것입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기를 끝까지 지금은 지키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후속 인사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속 인사를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은 자기 손을 떠났다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 인사도 내가 나를 패싱했는데 뭐 다음 인사라고 내가 내 생각을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연신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발언은 중간에 뜸을 들인 부분까지 모두 계산된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4개월 임기가 이제 4개월 남았는데 과연 끝까지 임기를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 남은 임명권자가 당신 더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는 건데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정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오늘은 뭐 핍박받는 듯한 그런 표정을 굳히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돈봉투 의원들 소환조차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뭐 덮으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해라. 김건희 여사를 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김정숙 씨 건도 같이 하고 또 다른 정치인 건들도 같이 하고 모두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서 지금 일본 야당들이 반일 감정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좌파들이 또 지금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나섰죠. 우리 핵심 기업의 지금 핵심 기업의 생존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정치 도구로 삼아서 지금 사태가 지금 더욱 악화시킨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라인 야구 사태를 빌미 삼아 지금 제2의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우리 네이버에 라인 야후의 지분을 정리해라, 그냥 매각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출발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됐는데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또 국내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반일 선동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야후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라인의 운영사입니다.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입니다. SBS 박상진 도쿄 특파원에 따르면 일본이 지금 라인 메신저를 탐내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 9,600만 명, 그러니까 1억 2천만 명 중에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인 것입니다. 인구의 8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메신저의 빅데이터들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 국민 지금 대부분들이 다 사용하고 또 국민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고 이게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일본 국민들이 쓰는 거 일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가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직접적인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행정지도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의 그러니까 한국 네이버죠.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줄이거나 없애는 관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은 네이버의 지분을 빼라 이런 지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일단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할지 어쩔지 먼저 결정을 해야 정부도 어떻게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처음에는 지금 직접 개입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어 오늘도 일본은 우리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인 야후는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 그리고 일본 정부의 그에 따른 행정 지도를 빌미로 해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당시 해킹 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하고 사실관계 그리고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죽창가를 불러대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인 네이버의 입장도 중요한데 네이버는 사태 초기에는 라인 야후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면 된다. 이게 이제 1순위 전략이죠.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죠. 근데 사실은 소프트뱅크와의 제휴가 그때도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특히 대남이나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놓기는 싫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사태 초기에는 네이버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지분 매각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아마 계속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네이버가 앞으로 웹툰이나 이커머스 이런 다른 일본 내 사업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이버가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지금 소프트뱅크에 최대한 비싸게 팔면서 대남, 동남아 등 라인의 다른 해외 산업은 유지하는 것, 해외 사업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로 지금 네이버가 열심히 협상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셈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내에서 우리 반일 정서가 확산되고 또 노조에서조차 매각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네이버가 좀 입장이 더 지금 궁지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노조 어제 성명을 통해서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반일 정서가 한일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신이 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굴욕 외교의 사례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반일 감정 부추기기에 나섰습니다. 마치 엄청난 먹잇감을 지금 물었다는 듯이 윤석열 정부를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부 이런 데 빗대가면서 국익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죽창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죠.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마스모토 다케하시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전 조선 통감의 후손이다 이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네이버 라인 사태의 일본 총괄 부서가 지금 총무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조국은 지금 아예 한숨을 더 뜨고 있습니다. 어제 독도를 방문했죠. 어제 독도를 방문해서 오늘 또 SNS에 보니까 독도 소주를 해서 음식을 먹는 사진도 올려놓고 일어났던데 어제 독도를 방문해서 사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서 일본을 추정하는 종일, 일본을 숭배하는 숭일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냥 나오면 다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지금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반일, 혐일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의 주특기 히틀러 흉내를 내더라도 이걸 잘하죠. 이걸 내밀면서 지금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독도에서도 역대 최악의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이다. 매국 정부 좀 듣기만 해도 섬찟한 표현들인데 이완영 같은 친일 매국노 이런 온갖 표현들을 골라가면서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조국
요즘 말할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눈에서 도끼가 지금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역시 국정조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차라리 특검 좋아하는 특검을 하자고 하지? 조국은 사실 틈만 나면 지금 반일 감정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런 사람이 지식인 임내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렇게 민정수석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조국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됐을 때 항일 의병을 소절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죠.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오늘은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이런 글과 함께 죽창중림, 그러니까 죽창이 중림을 이룬다, 이런 북글씨, 그 뭐랍니까? 이건 액자라 그럽니까?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도대체 조국의 정신은 아직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조국혁명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도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정당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과 독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독도를 방문합니까? 독도를 영토 분쟁화 시키려는 일본이 지금 독도를 국제 영토 분쟁화 시키려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 일본에 지금 오히려 빌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 네가 침입하냐? 당장 일본은 지금 조국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땅인데 왜 자꾸 시비를 걸어올 빌미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영유권 분쟁을 유발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 제소해서 계속 분쟁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인데 조국이 앞장서서 일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독도에 경비대가 있고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독도에 주소지를 둔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조국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진짜 임마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리고 지난 주말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친명계 당선인들, 현역 의원과 당선인들 합쳐서 27명이 지금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5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목할 만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당선인 27명이 검찰을 향해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무리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주지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딸 다혜씨의 전 남편, 그러니까 전사위죠.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친문계 현역 의원과 22대 당선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당선인 중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인사는 전부 28명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19명보다는 9명이 많이 늘었죠. 9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범위를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 직속기구 출신이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 이렇게까지 확대하면 연대감은 물론 대폭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 수는 44명까지 늘어납니다. 꽤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들은 가급적 숨죽이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친명계다 이런 걸 내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상당수는 친명계로 이미 전향을 했고 친문계들은 목소리를 가급적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친명계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봐야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엎드려서 절치부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28명이 거의 전부인, 27명이면 거의 전부죠. 이 사람들이 전원 이름을 내걸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한 목소리로 아무리 자신들의 죽음과 관련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한 목소리를 냈다는 부분은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 회견이 주목되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특미까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쫄았다. 이런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저께 22일 날 윤건영, 이용선, 진성준, 이런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민주당 당선인 27명이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전주지검 담당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모친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서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다. 또 다른 날에는 목욕탕 내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돈,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돈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고 급박도 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칠순 노모인 전 사위 모친에게 검찰이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전주지검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금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 이스타젯 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사위이던 서모씨가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이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이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전무이사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모씨는 항공 업무와는 항공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최고위직에 채용됐는데 서씨가 채용되기 2달 전에,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2개월 만에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전무로 채용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서로 주고받았다는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직은 2년 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죠.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서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이기도 한 이상직 전 의원은 계열사인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혐의까지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런 전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2019년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2021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씨는 2021년 다혜씨와 이혼했으니 아마 수사가 착수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서씨 이외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문 전 대통령이죠. 전주지검이 지난해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금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라인이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9월달에 부임을 해서 바로 1월달에 서씨의 경남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호처장을 지낸 주형훈 씨까지 총선 전에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사가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 밑에까지 진행된 것이죠. 이창수 지검장 그야말로 탈탈 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친문 당선인들이 다혜씨 전 남편의 수사와 관련해서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결국 내용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그만큼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니까 다급해졌다. 그 다급함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선인 27명이 뭐가 아쉬워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대통령 딸의 전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르르 그렇게 몰려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다른 혐의도 아니고 사위를 특혜 취업시켜주기 위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뇌물 혐의는 중범죄죠. 어쨌거나 친문 당선인들의 집단 행동은 문재인이 그만큼 형사처벌 시점이 다가왔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또 친문 당선인 이 사람들이 27명이 단체로 나선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계가 급부상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실상부한 이재명 독재 정당이 지금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친문계 인사의 당내 입지나 발언권 사실상 없어졌다 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 친문계라는 말을 아마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친명계로 옮겨갔습니다. 원래는 친문계였지만 총선 때 공천받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 있다가 그리고 공천받고 난 이후에도 친문계로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친명계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당선 인사차, 친문계 인사들이 당선 인사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차담회가 있었죠. 차담회가 생겼는데 원래는 차담회가 예정되기 전에는 29일 오찬이 이재명 대표와 오찬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만찬이 양산의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차담회가 생기니까 그 오찬 일정을 저녁으로 미뤘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저녁에 이재명 대표의 만찬, 양산 평산마을의 만찬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친문계들 상당수가 양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직 대통령과의 선약을 취소하는 결례를 범할 정도로 지금 당선인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장까지 지명하고 또 당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친문이다 이런 사실을 들을 얘기를 꺼려왔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날 이제 단체 성명을 냈던 것입니다. 친문계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죠. 물론 전 주군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집단 행동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왜 가만히 있다가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때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코앞으로 닥쳤으니 힘을 보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에서 그때까지 무슨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위 집의 목욕탕을 엄마가 운영하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방문하고 했던 것은 이미 지난 3월의 얘기입니다. 2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2달 전의 일 때문에 뒤늦게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름을 27명 거의 모든 사람이 이름을 다 올렸다. 이럴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약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모임도 자제하던 친문 인사들이 어제 오늘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이미 석 달 전에 3월에 발생했던 사건을 문재인 그도 사위 주변에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귀국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23일이죠.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가 열린 15주기 행사가 있습니다. 15주기 행사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 이렇게 불렸죠.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김경수 전 지사가 19일날 일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친문 친노들 모임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김경수가 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자기들끼리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친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직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권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사로 김경수를 복권시켜 줄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진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김경수를 복권시켜 주게 된다면 뭐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이재명이 잘못되면 친문은 물론이고 친명계들까지 김경수 쪽으로 충분히 쏠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은 허황된 것은 아니죠. 또 여기 특히 이재명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달 7일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김경수의 등장은 아마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야권 인사들은 그렇게 환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문 당선인들이 무더기로 연대서명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향후 차기 대선 등에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복권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공학적인 측면까지 염두에 두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 줄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사법적 심판을 받고 나면 야권에 인물이 없는데 굳이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우리가 걱정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